그럼 이 베티스 MG 샘튜브들이 처음 해보는 건데 언박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이렇게 큰 박스를 뜯어놓고 이런 건 아니지만 헤드폰을 이렇게 뜯는 거잖아요. 이렇게 생겼어요. 비닐 랩핑이 돼 있고 이 큰 런치박스 스타일로 이렇게 양쪽이 이렇게 접힌 이런 모자가 보입니다. 뜯겠습니다. 언박싱을 젖어오면 이렇게 뜯었습니다. 이제 못 누릅니다. 이거 포칼이 프랑스 감각, 프랑스 남부의 감각이 있어서 요 색 배합이나 요 비율, 요때 폰트 이런 거, 이런 거 참 잘해요. 그리고 이 위쪽에 이렇게 포장한 거, 이거 아주 마음에 듭니다. 이거 버리지 말고 그냥 보여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아래쪽을 보면 이렇게 테이핑이 돼 있어요. 공인처럼. 네, 이걸 뜯으면 이 아래쪽을 열게 돼 있어요. 포칼 파우치. 또 뭐 보증서 이렇게 인기부 이렇게 사인한 거, QR 코드, 설명서. 제조사나 빠뜨리지 않지만 포칼은 이런 것도 예쁘게 만들어. 파우치 열어볼게요. 포칼 로고가 이렇게 있고. 자, 진동판이 알루미늄 마그네슘 합금해서 이제 순 마그네슘으로 바뀌었고, 헤드밴드도 살짝 가축성을 좋게 하고 좀 촘촘한 그런 섬유자를 썼다고 해요. 그리고 이어컵도 좀 더 부드러워졌다고요, 사용자들이 얘기해서. 저는 이제 일단 언박싱까지만 여기서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크도 좀 더 부드럽고, 요 미세한 드나들이 있어요. 자, 180도 완전히 이어컵이 이렇게 수평으로 돌아서게 되어 있고요. 불이 들어옵니다. 이거는 언박싱에서 보여드릴 건 아니니까.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건 나중에 도시락 가방으로 써도 되고. 자, 그럼 이 제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음악과 오디오를 즐기는 가이드 샘튜브 우승료입니다. 헤드폰 얘기를 하는 날이에요. 포컬에서 새 헤드폰이 나왔습니다. 베티스 MG, 오리지널 베티스의 업버전 개량형인데, 미리 말씀드리면 이 내용물 자체는 아예 처음부터 한 단계 높은 제품으로 기획을 한 그런 제품으로 보입니다. 샘튜브의 이 헤드폰 콘텐츠 방식은 기본적으로 음질에 대한 얘기예요. 음악 재생 품질에 대한 얘기를 중심으로 기능, 기타, 외관 이런 순서, 이런 비중으로 헤드폰 얘기를 해드리는, 헤드폰을 전문으로 유튜브를 하는 분들은 많기 때문에 그런 헤드폰의 흐름상에서 신제품에 대한 얘기를 해드리는 건 그런 전문 유튜버들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이 하이파이적인 음질, 그래서 어느 정도의 소리를 들려주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이게 샘튜브에서 해드리는 얘기의 어떤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능이나 디자인도 그 음질을 위한 부분을 얼마나, 그리고 이 편의성과 인터페이스도 그 음질을 얼만큼 기여를 하고 있느냐, 이런 방식으로 얘기가 흘러간다는 것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찾아보니까 저희가 처음 베티스를 봤던 게 딱 3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2022년 가을. 베티스는 나오자마자 화제가 됐던 게 음질 본위로 설계된 블루투스가 지원되는 그런 헤드폰으로 꽤 화제가 됐습니다. 포컬이 물론 이전에 와이어리스 헤드폰이 있었는데 하이파이 개념의 헤드폰은 아니었고, 베티스가 그런 개념으로는 처음 만든 제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출시되자마자 이 핫했던 이 베티스를 처음 들어봤을 때 느낌이 한마디로 하면 딱 포컬 스피커를 귀에다 붙이고 듣는 듯한 느낌. 품질이 그랬고 스타일이 그랬어요. 기본적으로 음의 감촉이 그랬고 해상도가 그랬고 전 대역이 연결된 그런 대역 밸런스가 딱 포컬이었습니다. 포컬 스피커의 소리를 그대로 헤드폰으로 옮기는 게 그렇게 수월치는 않았을 텐데, 포컬 자체 내에서 설계하고 만든, 포컬 스피커를 만드는 그 스텝들이 만들어낸 그런 헤드폰이라서 그게 가능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하튼 제작자들도 포컬 시그너처 사운드를 그대로 헤드폰으로 옮기자는 게 포컬 헤드폰을 제작하는 컨셉이었고, 블루투스로까지 그 소리가 구현되게 만든, 아마 그런 시도가 가능해졌던 무렵은 잠깐 생각해보면 포컬 스피커들이 이 액티브 와이어리스가 되면서부터 헤드폰으로도 그대로 치환이 된 그런 상태가 아닐까 싶었습니다. 특히 이 이름 자체가 암시하듯이 그 노이즈 캔슬링, 그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꽤 심도 깊게 관여가 되도록 그런 설계가 많이 반영된 그런 제품이었던 표시가 나는 게, 이 오버이어 방식인 이 베티스를 처음에 귀에 얹으면 진짜 먹먹했어요. 베티스란 이름 자체가 심의 잠수정이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음악 외에는 바깥쪽에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심에 들어간 것 같은 느낌, 뭐 이런 암시가 제품명에 그대로 반영이 되어 있는 그런 컨셉을 지향했던 것 같습니다. 여하튼 그로부터 3년이 지나서 이 베티스 MG 버전을 제작했는데, 이 MG는
화학기호인 마그네슘을 의미합니다. 진동판이 기존의 알루미늄 마그네슘 합금에서 마그네슘으로, 완전 마그네슘으로 다 교체가 됐어요. 그래서 이름 자체가 베티스 MG고요. 이 마그네슘은 이 베티스 MG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전체 성능의 꽤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마그네슘 하나로 이 베티스 MG를 대부분 설명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 소리를 사용해서 완전히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냈고, 그 소리를 내기 위한 나머지 기능, 편의성, 이런 것들이 부과되어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이 제품이 오리지널 베티스하고 얼마나 간격이 큰지 그런 것들이 서서히 보이기 시작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그네슘은 하이파이적으로 물성이 굉장히 뛰어난 소재라서 잘 가공만 할 수 있으면 진동판으로 사용하기에는 꽤 좋은 소재입니다. 그래서 일반 하이파이 스피커에도 많이 사용이 되는데, 기본적으로 마그네슘의 이 진동판으로서의 그런 장점은 뭐냐면 가볍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밀도가 낮아서 똑같은 부피의 다른 금속에 비해서 무게가 굉장히 가벼워요. 진동판이 아주 가벼우면 진동을 정확하게 하는데 아주 유리하겠죠. 아주 촘촘하게, 잘게도 아주 크게도 탄력을 정확히 주어서 떨리게 할 수도 있고, 빨리 정확히 멈춰 세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도성도 좋아서 고주파에서 잘게 떨리면 열이 발생해서 거기서부터 이제 왜곡이 생길 수가 있는데, 일단 발열 기능이 뛰어나서 연속 고주파에서도 좋은 상태로 원래 물성을 그대로 잘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기도 하고, 이 고주파에서의 이 분할 진동이라고 하죠. 종종 이제 왜곡이라고 표현하는, 그걸 억제하는 능력이 꽤 뛰어납니다. 그래서 높은 대역에서는 그런 미세하게 아주 경량의 특성을 살려서 잘 떨려주는 그런 특성이 좋기도 하지만, 그런 원래 음에는 없는 진동 억제력이 뛰어나서 그 링잉 현상이라고 그러죠. 이게 원래 음에는 없는 그 울림, 이걸 억제하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그거를 아예 발생하지 않게 하는, 그래서 이 고음이 날카롭게 파고드는 그런 소리들을 없애줘서, 그래서 마그네슘 진동판 쓴 그런 스피커나 헤드폰을 보면 소리는 대단히 선명한데 귀가 아프지 않다. 약간은 매끄럽고 시쳇말로 그냥 낭창거리는 듯한 느낌을 주는 그런 소재가 마그네슘의 장점입니다. 그래서 이 헤드폰처럼 진동판하고 귀 거리가 아주 가까운 이런 데서 큰 파동도 무리 없이 만들면서 귀를 아프지 않게 한다는 거. 그 음악만 들리게 하는, 음의 떨림만 고스란히 전달하는데 매우 유리한 소재입니다. 그리고 마그네슘이 되면서 이 전체 대역 특성도 좋아져서 특히 아래쪽 대역이 좀 더 늘어났어요. 원래 베티스는 제가 알기로는 저역이 15Hz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15에서 23kHz 이 대역인데, 베티스 MG는 5Hz가 더 내려가서 10Hz부터 시작합니다. 이 보통 헤드폰 대역을 이렇게 보면 일반 하이파이 대역하고 좀 이 측정 방식이 좀 다르기도 하고, 하이파이 쪽의 기준으로 보면 그 대역이 좀 와닿지가 않을 수가 있는데, 막 저역이 4Hz까지 내려가는 이런 헤드폰을 보다 보면 그런 스펙이 좀, 이 음악을 듣는 쪽에서 보면 현실감이 좀 덜한데, 귀 바로 앞에서 측정을 하는 그런 방식에서 들리는, 주파수에 응답하는 그런 낮은 대역의 숫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듣는 음악 신호 내에서는 4Hz까지 내려갈 일이 없는, 그런 신호를 발견할 일은 거의 없는 그런 대역이라고 한다면, 10Hz는 저희가 음악 신호 중에서 만날 때가 있죠. 피아노의 일단 맨 왼쪽 건반, 피아노의 제일 낮은 건반이 거의 15Hz 그 부분이 되고, 또 파이프 오르간이나 기타 이런 수중에서의 음파 소리, 이런 것들이 가끔 음원 속에서 발견이 되는 게 이제 10Hz 초반 대역이거든요. 거기까지 재생하는 음원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얘기죠. 이보다 물성이 더 좋은 소재들도 몇몇 있죠. 뭐 대표적인 게 베릴륨, 뭐 다이아몬드, 이런 것도 사용하면 그런 특성은 더 좋아지는데, 성향 자체가 일단 조금 다르기도 하지만 헤드폰이라는 범주 내에서 사용할 때는 이런 마그네슘 정도가 재생하는데 뭔가 이렇게 불만을 남길 만한 그런 부분이 거의 없는, 거의 최적 지점의 그런 소재가 아닐까 싶습니다. 참고로 오리지널 베티스는 알루미늄하고 마그네슘 합금이었죠. 근데 이제 합금 그러면 일반적인 느낌은 50대 50으로 섞었나 보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알루미늄 알로이 그러면 대부분은 알루미늄이고 마그네슘이 아주 일부분 들어간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마그네슘의 어떤 특성을 살짝 띄긴 하는데, 제작의 어려움이나 소재 자체의 가격 때문에 그렇게 하면 단가가 안 맞아서 가성비를 좀 의식할 때는 그런 알루미늄 마그네슘 합금을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합금과 순수 마그네슘, 이 진동판의 차이가 거의 다른 헤드폰으로 들리게 하는 그런 새 제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베티스 MG는 사실은 포컬 헤드폰의 서열로 3위쯤 되는 그 클리어 MG라는 제품이 있죠. 그게 딱 순 마그네슘을 사용한 그런 제품인데, 클리어 MG의 그 사운드 품질을 그대로 갖다 심어 놓고 그 플랫폼 자체는 오리지널 베티스를 입힌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얼핏 보면 똑같이 생겼다고들 얘기하시는데 은근히 변화가 많이 있어요. 일단 색깔이 바뀌었죠. 오리지널 베티스는 짙은 회색 쪽, 약간 차콜톤 색깔이었던 것 같은데, 그 블랙 실버라고 부릅니다. 포컬에서는. 그게 이런
체스트넛, 저희 흔한 표현으로 하면 베이지색, 약간 옅은 브라운, 고급진 광택을 넣은 또 이 헤드밴드나 요크나 이쪽 이어컵 같이 이게 각각이 무광, 유광 또 색깔이 조금씩 다른데 전체적인 톤은 이제 체스트넛이라는 컬러 톤으로 그렇게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오리지널 베티스하고 나란히 놓고 한번 착용 테스트를 해봐야지 좀 정확히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헤드밴드 쪽 이쪽 쿠션이 조금 더 착용감이 좋아졌다고 해요. 음악의 품질은 구분이 되지만 이런 것들은 오히려 기억을 더듬어서 확인하기가 좀 어려운데 여전히 부드럽긴 한 것 같습니다. 이것 때문에 여기다 이제 전용 그립도 따로 팔고 막 이랬었잖아요. 들고 다니기도 하고 이 부분을 보호하려고 그거 좋더라고요. 여하튼 그런 부분 머리에 썼을 때 착용감이고 그리고 요 요크 부분 여기는 또 성분이 원래는 알루미늄만 썼었어요. 근데 여기에 이제 마그네슘을 살짝 섞어서 그게 이제 합금의 장점인데 알루미늄 마그네슘을 사용한 요크를 써서 조금 더 낭창낭창한 이게 미세하게 요크를 무시할 수 없는 게 이게 헤드폰을 썼을 때 귀에서의 피로감 특히 1시간 이상을 계속 쓰고 있어야 되는 그런 사용자들한테는 이 요크의 요 각도와 탄력 같은 거, 이 소재에 따라서 주는 그런 품질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이 이어컵도 그래요. 이 볼을 얼마나 감싸주느냐. 그냥 만지고 있어도 기분이 좋으니 보들보들한 이런 가죽의 느낌. 이런 것들은 고급 헤드폰의 어떤 품격 같은 기본적으로는 이 피부에 감촉이 먼저 와 닿지만 굉장히 고급진 느낌을 줍니다. 그리고 이 옆에 이 LED, 포컬은 요새 액티브 스피커도 그렇고 포컬 로고에 꼭 불이 들어오게 만든다는 거. 이 전용 앱에서 이 포컬 LED의 이 밝기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아예 끌 수도 있고. 그리고 이 헤드폰의 컨트롤은 오른쪽 귀 쪽 부분에 이쪽이 전부 컨트롤 센터인데 여기 보면 이제 입력 인터페이스가 다 있고 USB나 이제 3.5mm 핀 그리고 파워를 끄고 켜고 그리고 DAC로만 동작하게 하는 그 선택할 수 있는 토글 스위치가 여기 있고 그리고 볼륨 조절과 이 블루투스 페어링을 할 수 있는 버튼도 다 이 오른쪽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ANC, 이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이 이게 또 사용자분들에게는 좀 더 먹먹해졌다. 좀 더 노이즈 캔슬링 성능이 좋아졌다. 이런 평가들이 좀 많은데 일단 노이즈 캔슬링의 느낌이 참 좋긴 한데 이거는 옆에 놓고 오리지널 버전하고 같이 나란히 비교를 해봐야 어느 정도의 변화인지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사용자분들은 잘 아시지만 포컬 네임 앱에 들어가서 베티스 MG를 블루투스로 서로 연동을 시키면 이 베티스 MG를 앱으로 컨트롤할 수 있죠. 기본적으로 이 각 대역 톤 컨트롤을 할 수 있고 커스텀 세팅도 할 수 있어요. 청력 테스트도 있고 조금 더 미세하게 청력과 사용자 취향 보면 태어나 연도를 입력해가지고 청력을 대략 컨트롤하는 뭐 이런 기능까지 있더라고요. 하여튼 어떻게든 사용자에 가장 최적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것들은 이제 포컬이 굉장히 잘하는 그런 영역 중에 하나입니다. 훨씬 대역이 넓고 큰 스피커들을 컨트롤할 때도 그 캘리브레이션 앱이 거의 기적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거 저희가 영상에서 몇 번 다룬 적이 있어서 잘 확인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이 블루투스 버전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어요. 오리지널 베티스는 아시겠지만 블루투스 5.1이었는데 베티스 MG가 되면서 블루투스 5.2가 됐죠. 5.1하고 5.2는 뭐 음질이 확 달라졌다든가 이런 쪽은 아니고 기본적으로 전기 효율이 좋아졌고 안정성이 업그레이드된 그런 변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정성이라는 건 블루투스가 이제 신호 중에 순간적으로 음악 재생이 품질이 떨어진다든가 아니면 아예 끊긴다던가 이런 것들 제어력이 좀 더 좋아진 업버전 블루투스 5.2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도 기존 제품에서의 변화이고요. 그렇게 여러 가지 변화들이 들어가 있는 새로운 베티스 MG 소리를 들어봐야죠. 원래 이 헤드폰 녹음은 사실 그렇게 간단치는 않습니다. 근데 소리를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일단은 저희가 어떻게든 저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소리를 담아서 일단 전달을 해드리는 그런 녹음으로 음악을 들려드릴 텐데 원래 헤드폰을 그대로 장착하고 이렇게 듣는 느낌을 똑같이 들려드리려면 일단 헤드폰을 밀폐시켜야 되는데 그것까지는 저희가 할 수 없었고 그래서 밀폐돼서 압축이 된 그런 다이나믹스나 이런 것까지는 정확히 들려드리지 못해도 오픈된 채로 최대한 좌우 채널이 서로 섞이지 않게 헤드폰의 원래 방식처럼 그렇게 녹음을 해서 일단 음악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티스 MG의 대략의 품질을 짐작해 보시는 그런 녹음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음악 들어보시죠.
Just before our love got lost, you see, I am as constant as a northern star, I said. Constantly in the darkness, where's it at? If you want me, I'll be in the bar. On the back of a cartoon coaster, in the blue TV screen light, I drew a map of Canada. Oh, Canada. With your face sketched on it twice. Oh, you're in my blood like holy wine. You taste so bitter and you taste so sweet. Oh, 우선 이 알루미늄 합금에서 순 마그네슘으로 변경이 된 이 진동판이 만들어내는 소리에서 가장 큰 차이가 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거의 다르게 들린다. 이런 것들부터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 이 다이나믹스 있죠? 다이나믹스가 좀 더 유연해졌다는 느낌? 이 포컬의 다이나믹스는 워낙 유명해요. 아주 호쾌하고 깔끔하게 떨어집니다. 근데 이전에는 아주 단단한 이 돌이나 금속 같은 아주 파괴력 있는 그런 베이스였다면, 똑같은 곡에서 지금 베티스 MG의 베이스의 다이나믹은 탄력이 좀 생겨 있어요. 강력하게 땅 하고 때리는데 표면이 아주 단단하지 않고 살짝 쿠션이 있는 그런 느낌 있죠. 그게 마치 이 이어컵의 그 감촉처럼 귀에 받는 느낌을 되게 좋게 만들어요. 흔한 표현으로 이제 찰진 느낌이 난다. 그런 탄력. 원래 사실은 그만큼의 떨림이 있었던 건데, 일단 그게 진동판과 전체 하이파이적 품질에 따라서 강한 힘으로만 표현되고 그 미세한 떨림들이 느껴지지 않았던 부분들이 있었던 거죠. 그게 MG 버전에서는 잘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게 약간은 감동스러울 정도의 느낌이 오기도 하고, 특히 재질이 이렇게 떨림이 있는 그런 북이나 또 그랑카자 같은 큰 북, 이런 걸 들어보면 조금 더 리얼하게 잘 드러나는, 그게 가장 크고, 그 다음에 이 높은 대역에서의 그 소위 링잉 현상, 특정 대역에서 그런 떨림이 있는데, 예를 들면은 금관악기를 부르는 소리나 여자 보컬에서도 그런 게 좀 있어요. 그게 묘하게 사람 신경을 거슬리게 하는, 선명하긴 한데 반복해서 그게 등장하면 조금 귀에 거슬리기 시작하는데, 그 부분이 사라졌습니다. 근데 정확히 말하면 그 울림을 빠르게 감쇄시키는 그런 특성을 보여줘서 그래요. 그래서 의식할 수 없게 그런 원래 음에는 없는 그런 울림이 사라지면서 음이 좀 더 매끄럽게 들립니다.
이것도 베이스에서도 탄력을 그대로 높은 대역 쪽으로 대입시킨 그런 결과물하고 좀 비슷해요. 그리고 이건 오히려 생겨났다고 해야 되는 표현이 맞는, 전보다 좋아졌다기보다 없던 게 생겨났다고 표현하는 그게 맞는 말일지 모르겠는 그 중역대에서의 변화가 있어요. 이 중역대 변화가 의미가 큰 게 전에는 미세하게, 그러니까 높은 대역하고 낮은 대역만 들리는 소위 전체 주파수에서 V자 구조를 가졌던, 포컬은 그런 특성이 그렇게 강조된 그런 헤드폰은 아니지만 헤드폰이라는 구조적 특성상 높은 대역과 낮은 대역이 조금 더 강조되어 들리는 게 일반적인데, 중역대에서의 반응도 꽤 선명하게 올라온다는 점이죠. 그게 잘 드러난 악기가 이 첼로, 비올라 같은 현악기들이에요. 연소금이 쭉 흐르는 그런 악기들을 들어보면 전에는 이 보풀거림이 아니라 그냥 쭉 한 음으로 그냥 들렸던, 전자악기인지 현악기인지 어떨 때는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그냥 쭉 가는 그런 연소금이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현악기는 역시 보풀거림이 있어 하면서 보풀보풀하는 살짝 입자감들이 보이는 그런 중역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런 중역대 변화가 큰 의미를 갖는 거는 중역대 자체의 그런 입자감이 잘 보여서 전체 음악에 생동감이 생기는 것도 있지만, 높은 대역하고 낮은 대역을 이어주는 전체 음의 밸런스를 실제 음악을 듣는 듯한 느낌으로 그렇게 재현해 준다는 그런 장점이 가장 큽니다. 그런 기여가 조금 더 많은 변화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이 똑같은 곡들을 이전 베티스에서 들었던 곡과 이 MG 버전으로 들었던 차이가, 품질의 차이도 있기도 하지만 그런 미묘한 뉘앙스에서도 꽤 많은 차이를 가져옵니다. 이거는 전체 틀과 스타일 자체는 같은데 품질이 좀 더 깊어져서 똑같은 곡을 들어도 좀 더 많은 부분들이 보이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각 대역의 해상도뿐만 아니라 스테이징도 조금 더 입체적으로 보입니다. 뭐 좌우폭이 더 넓어지고 막 깊은 느낌까지 나는 건 아닌데, 앞뒤 거리나 좌우의 분리 이런 것들이 좀 더 선명하게 보이는 그런 변화까지 가져왔습니다. 무엇보다 아마 이 제품에 대한 가장 많은 관심은 가격일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오리지널 베티스를 처음에도 행사를 하면서 120만 원대 제품을 이 90만 원, 그러니까 100만 원 미만으로 그런 특판을 했고, 판매를 하다 보니 이 최근 2, 3년 사이에 그 할인, 이벤트, 뭐 창고 대방출 이런 행사들의 영향을 받아서 그 가격이 한 60만 원대까지 떨어졌었단 말이에요. 포칼은 그런 거에 영향을 덜 받는 브랜드인데, 우리나라에서만 그 포칼 스피커도 그렇고 대량으로 수입, 대량으로 유통을 하면서 그 가격을 엄청나게 내리곤 하는데, 포칼 스피커 사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헤드폰도 그 영향 하에 당연히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내렸던 가격이 이제 신제품 베티스 MG가 출연을 해서 신제품 가격이 표시되고 보니 오리지널 베티스의 최저가였던 가격하고의 갭이 꽤 많이 생긴 거예요. 하지만 베티스 오리지널의 최초 출시 가격은 120만 원대였고 지금 베티스 MG는 150만 원대입니다. 큰 변화가 없는 새 버전도 뭐 20%, 30%씩 가격이 올라가는, 최근 오디오 시장의 추세를 봤을 때 큰 변화가 없이 베티스 2가 만약에 나왔다고 해도 아마 그 정도 가격 상승은 당연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은 이 내용물이 완전히 바뀐 그런 제품으로 출시가 됐단 말이에요. 그럼 이 가격은 사실은 이게 원래 정상 가격인데 이 사용자들은 그렇지가 않죠. 최저가였던 60만 원의 자리에 서서 150만 원 너무 비싸,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근데 이 가격은 해외에서 가격을 보면 여전히 싼 가격이에요. 이 베티스 MG의 해외 가격을 아마 검색해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환율로 환산하면 대략 180만 원에서 한 210만 원 요 사이에 있어요. 그래서 헤드폰 유저 그룹 중에 그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관광을 오잖아요. 특히 요새 이 캐데언 열풍을 타고 한국에 오면 사가지고 가는 제품 중에 이 포컬 제품들이 있어요. 스피커는 들고 비행기를 탈 수가 없으니까 이 포컬 헤드폰을 그렇게 사가지고 간대요. 해외에 살 수 있는 것보다 30만 원이 싸니까. 그래서 여전히 한국에서의 베티스 MG 가격은 낮게 책정이 돼 있다는 거 참고를 하시면, 그리고 무엇보다 오리지널 베티스에서의 변화를 생각하면 이 제품 가격은 여전히 포컬의 이 블루투스 하이파이 헤드폰으로서의 가치가 충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쩌면 이 제품을 굳이 베티스란 타이틀을 달지 말고 그럴 거면 다른 이름으로 제작을 하고 출시를 했으면 좋았지 않았겠냐, 이런 얘기 할 분들도 있는데, 포컬의 스타일이 그렇고 이 하이엔드계에서 그렇게 플랫폼을 하나로 정해놓고 내용물을 확 바꾸는 이런 것들을 약간은 명품들의 유행 같은 그런 게 있어요. 카메라가 그렇고 오디오가 그렇고 이제 이 헤드폰도 그렇습니다. 요새 소비자들은 뭐가 뭐고 어떻고 제품 설명을 구구이 하지 않아도, 특히 이 음향기기처럼 귀로 음악을 들어서 판단하는 이런 기기들은 사용자들이 훨씬 잘 알아요. 그걸 왜곡시켜서 설명할 필요도 없고 좋은 걸 나쁘다고 나쁜 걸 좋다고 얘기해서
그거를 믿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다. 직접 귀로 들으면 바로 알 수 있어요. 사용자 수준이 많이 높아져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같은 여러 설명을 하지 않고 이런 것들이 바뀌어 있다라고 요약만 해드리고 사용자들이 직접 본인의 귀로 듣고 판단하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저도 그걸 권장하고요. 자, 포컬의 오리지널 베티스로부터의 3년 만에 신제품, 사운드에서 많은 부분을 바꿔놓은 신제품 베티스 MG를 같이 살펴보고 들어봤습니다. 직접 유선 무선으로 들어보시고 실물을 보시면 금세 판단이 되실 거예요. 자, 베티스 MG 많이들 구경해 보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제품과 얘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